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MZ세대라고 하죠. 네, 저는 X세대입니다. 자,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이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빔 프로젝터. 그런데 크고 무겁고 어딘가 거치해서 사용하는 프로젝터가 아닌 이런 식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는 미니빔 프로젝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막 출시한 초소형 빔 프로젝터 루커빔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은 정말 깔끔합니다. 화이트 컬러인데 에나멜 화이트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유광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는 필름 마감인 것 같은데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촉감이나 마감은요, 미니빔 제품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유광이라서 지문이 잘 남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닦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면으로 렌즈가 있고요. 렌즈 좌측으로는 방열판이 보이는 열 배출구가 잘 잡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포커스 조절 링이 있고요. 그 옆으로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좌측으로는 스피커와 전원 스위치가 잘 잡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입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옥스 단자와 USB 그리고 HDMI 포트와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 하단으로는 공기 흡입구와 열 배출구 그리고 4분의 1인치 마운트 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P 렌즈를 탑재하고 있고 램프 수명은 30,000시간입니다. DMD 칩셋을 탑재하고 있고 화면 비율은 16:9, 화면 크기는 최소 10인치, 최대 150인치 투사가 가능합니다. 해상도는 854에 480 해상도며 4K 입력을 지원합니다. 자, 밝기는 200안시 루멘, 정적 명암비 3500:1, 안드로이드 OS 9.0이 탑재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마음에 드네요. 네, 화이트 깔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모델은 스펙 표기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통 빔 프로젝터들은 스펙 표기에서 뻥 스펙 표기가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스펙 표기법도 달라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미니빔 프로젝터 중에 700 혹은 1000안시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은 200안시 루멘입니다.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광원의 밝기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루멘이라고 표기하죠. 그리고 스크린에 투사된 밝기를 구분하란 평균 밝기를 안시 루멘이라고 표기합니다. 하지만 이 표기를 제대로 지키는 제품도 있는 반면 또 뻥 표기, 뻥 스펙을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미니빔들이 동적 명암비를 표기하는 데 반해서 이 모델은 또 고정 명암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고정 명암비로 표기하는 제품들도 얘 말고도 있습니다. 꽤 많지만 또 동적 명암비를 단순하게 그냥 명암비로만 표기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스펙 표기 차이를 모르고 그냥 보면 와, 뭐 이렇게 스펙이 많이 차이 나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펙 표기 차이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표기되는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프로젝터라는 제품군은 또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 제품의 품질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녀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함께 제공되는 리모컨이 이렇게 있지만 제품 상단에 터치 조작부가 있어가지고 제품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 특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을 해봤던 미니빔들, 그 미니빔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제품은 상당히 준수한 화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촬영한 영상을 지금 보시면 낮 시간 거실에 암막 커튼만 치고 어느 정도 실내 밝기가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도 영상 시청에 큰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실내 조명을 끄고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이걸 한번 볼 건데요. 잠시만요. 자, 이 정도면 밤에 야외라든지 실내에서 시청할 때는 미니빔 기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환한 실내라든지 조명이 밝은 곳에서는 영상 시청이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좀 조명을 좀 밝혔습니다. 오늘 평소에 제가 촬영하는 것보다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놨는데 안 그러면 이게 아예 안 보이니까요. 어쨌든 뭐 정말 환한 실내라든지 조명이 굉장히 밝은 곳에서는 영상 시청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쓰든 어느 정도 실내 밝기를 줄여야지만이 이 편안한 시청 환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만 제대로 조성이 되면 미니빔 기준에서는 화질은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화면은 지금 조명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실제 사용을 했을 때는 아까 보신 것 같은 좀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보신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얼마나 크게 투사해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스펙상으로는 150인치까지 투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150인치 투사를 하려면 한 4m 정도는 떨어져야 됩니다. 120인치 스크린 기준으로 대략 90에서 100인치 정도 이렇게 투사했을 때 측정 거리가 3m대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어두운 실내에서 밤에 본다고 가정했을 때 편안한 시청 환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낮에도 어느 정도 안막 치고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 시간대 기준으로는 한 2m 정도 거리에서 대략 70인치급 정도 화면을 투사한다고 했을 때 쾌적한 시청 환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특히 촬영 영상에서 이제 보니까 화면이 작아 보이실 건데 제가 사이즈 측정하는 요 모습을 보면 요때가 70인치급 정도 투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좀 비교가 될 겁니다. 굉장히 큰 화면입니다. 자, 내장 스피커 성능은 솔직히 노멀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이지만 틀어볼게요. 그리고 최근 갤럭시 워치 5의 렌더링 이미지도 유출되었는데요. 이 91 모바일스에서 공개한 갤럭시 워치 5의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디자인은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이 좀 자, 지금 들어보신 요 소리 이게 최대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니빔에 탑재된 스피커 유닛이고 1W 출력 스피커다 보니까 좀 출력 부분에서는 아쉬운데요. 대신 두 개의 유닛이 탑재되어 있어서 스테레오로 나오고 또 주변이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면 뭐 밤에 좀 조용한 적적한 그런 환경이라면 뭐 영상 시청에서는 특별히 불편함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운드가 아쉬우면 별도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들으시면 더 좋겠죠. 키스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데 특히나 휴대성에 집중한 미니빔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려고 할 때 키스톤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상하 키스톤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좌우나 모서리 쪽 키스톤 세팅은 수동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도 키스톤 잡기가 상당히 수월한 편이라서 세팅에 어려움은 없는 편이고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한다거나 뭐 밖에서 사용하더라도 웬만하면 평평한 투사면에 쏘겠죠. 그러면 이제 투사 거리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상하 각도 조절만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상하 조절은 자동 키스톤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편리했습니다. 자, 미니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열과 소음에도 신경이 쓰일 겁니다. 제품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제 큰 제품들보다는 쿨링에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소음 같은 거에 예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 제품이 이렇게 가동 중이라서 팬이 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편집할 때 확인해 봐야 되는데 팬 소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대략 30dB일 소음인데 반대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사운드가 나오면 이 소음이 사운드에 묻혀서 그리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뭐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발열 부분도 열화상 이미지를 보시면 뭐 크게 뜨겁다고 이야기할 만큼 열이 어느 특정 부분에 막 쌓이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자, 7500mAh 용량의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별도 전원이 없어도 이렇게 전원 커넥터를 빼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최대 밝기에서 1.5시간, 중간 밝기에서 2시간, 에코 모드에서 2.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대 밝기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웨이브에서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드라마를 이렇게 시청을 해봤는데 딱 99분에서 제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시간 40분을 쓸 수가 있었는데 스펙상 표기된 내용과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만약 야외에서 좀 어두운 밤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중간 밝기 정도로 사용할 경우 뭐 영화 한 편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제품의 전원 포트가 USB 형식이 아니라서 이 상태로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고 15V 1.5A 사양의 보조 배터리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USB to DC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만 보조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면서 다양한 OTT 서비스라든지 어플을 사용할 수가 있는 점은 상당히 편리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최근 나오는 미니빔의 안드로이드 TV 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제품들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제품에도 있었습니다. 자, 일부 어플의 경우 리모컨으로 조작할 경우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생각한 OS 바탕이다 보니까 어플의 인터페이스 환경이 이 리모컨 조작과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요건 근데 이제 제품의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이건 뭐 OS와 어플 간의 문제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모컨이 제 역할을 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런 마우스 있죠. 마우스를 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조작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이 제품뿐만 아니라 뭐 미니빔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제품들에서 이런 좀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그냥 유선 마우스 쓰시든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시면 뭐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휴대하기가 편리한 제품입니다. 뭐 지금 제가 삼각대를 연결해 놓긴 했는데 요거는 함께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삼각대를 그냥 쓴 거예요. 자, 굉장히 작죠. 작고 아담하고 사이즈도 그냥 상당히 작습니다. 가볍고요. 그리고 제품의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가격이 47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니빔 시장은 가격도 다양하고 특히 이 저가형 제품들은 뻥 스펙의 빌드 퀄리티가 수준 이하인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제품이라면 빌드 퀄리티에서는 아쉬운 점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포켓형 미니빔 이 제품 중에 좀 괜찮은 제품을 찾는 분들이라면 루커빔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제품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튜브 러비아츠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